안녕하십니까? 지구러브 채널의 이웃음입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는 매년 기온 상승이라는 익숙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도시의 뜨거움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폭염수 차량 안에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찾아온 비극, 혹은 아스팔트와 철골 구조물이 견디지 못하고 변형되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 이러한 비극들이 과연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도시도, 여러분의 생활 공간도 이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지구러브 채널은 우리가 간과했던 도시 열섬의 민낯을 직시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도시를 더욱 안전하고 시원하게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흡수한 이 거대한 인공물들은 밤에도 열을 방출하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시 중심부의 온도가 외곽 지역보다 확연히 높아지는 이 현상은 이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더운 여름날 잠시 주차해 둔 차량 안으로 돌아왔을 때 숨막히는 열기에 놀라신 경험 많으시죠? 그저 덥다고만 생각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비극적인 사례들을 통해 도시 열섬이 얼마나 직접적인 생명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23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한 엄마가 쇼핑을 간 사이 7살 어린이가 뜨겁게 달궈진 승용차 안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부 기온은 30도 초반이었지만 밀폐된 차량 내부는 불과 몇 분 만에 50도 이상 치솟으며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도시 열섬은 개인의 공간, 우리의 차량 안에서조차 치명적인 위험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도시 열섬은 거대한 인프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거나 변형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도시 열섬이 단순한 더위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안전과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도시 열섬 문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임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인구는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6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도시 열섬 문제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일까요?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도시의 열섬 현상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도시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국제연합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목표, 즉 SDG 11번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통해 도시의 열섬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유엔 환경 프로그램 같은 기구들은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전 세계 도시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엔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와 현명한 공간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유엔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법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비극을 막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은 도시의 열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숲 확대 및 녹지 공간 확보입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의 녹지 면적을 10% 늘릴 경우 평균 지표 온도를 약 12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나무는 잎의 증산 작용을 통해 공기 중 수증기를 배출하며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그늘을 형성해 지표면의 복사열 축적을 막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전 세계 도시들에게 도시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유휴 공간과 활용되지 않던 공간을 녹색 심장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공간 활용 전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도시에도 숨겨진 녹지 공간이 있지는 않은가요? 둘째, 건물 그린화 및 친환경 건축입니다. 옥상 정원, 수직 정원, 벽면 녹화 등 건물 자체를 녹화하는 것은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춰 냉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자료를 통해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과 녹화 기술 도입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최대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건물이라는 수직적 공간을 새로운 녹색 지대로 활용하는 기발한 방식입니다. 셋째, 수변 공간 및 투수성 표면 증대입니다. 강, 호수, 분수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도로와 보도를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자재로 바꾸는 것은 도시의 물 순환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지원하는 일부 도시 프로젝트에서는 투수성 포장 도입 후 해당 지역의 표면 온도가 평균 3도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길목을 열기를 식히는 길로 활용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 기술 기반의 도시 기후 관리입니다.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시 곳곳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섬 취약 지역의 맞춤형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물 분사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도시의 데이터를 열섬 저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첨단 전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유엔의 권고와 지원 속에서 2023년 전후에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시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간을 재정의하며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유엔 해비타트의 그린시티 이니셔티브 지원으로 대규모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도심에 버려진 공간들을 시민들이 함께 가꾸는 숲으로 활용하여 5년 만에 도시 내 녹지 면적을 15% 확대했으며 여름철 평균 기온이 1.5도 하락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기후 회복력이 약한 지역에서도 공간 활용을 통해 희망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유엔 환경 프로그램 UNEP과의 협력을 통해 2023년 이전부터 블루-그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도심 속 강변을 생태 공원으로 복원하고 빗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물의 공간을 온도 조절 장치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를 40% 이상 줄였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도심 열섬 효과를 2도 이상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시도 이러한 희망의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의 열섬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 특히 유엔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은 이런 건 우리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고 무릎을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베란다나 작은 발코니에 식물을 키워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실내 온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개인 공간을 녹색 쉼터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 공터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정원 조성 활동에 참여하여 푸른 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생명력 넘치는 공동의 녹지로 활용하는 것이죠. 여름철에는 건물 주변에 물을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추는 간단한 행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물이라는 자원을 기화냉각이라는 자연의 원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환경단체에서 진행하는 나무 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숲 확장에 힘을 보태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우리의 시간을 녹색 미래 투자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집 주변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대신 투수성이 좋은 흙이나 자갈길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직접 조성하는 노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빗물을 흘려보내던 공간을 물을 품는 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주차된 승용차입니다. 여행 중 장기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둘 때 승용차의 검은색 표면은 태양열을 흡수하여 엄청난 열기를 내뿜습니다. 이때 승용차 열 차단 커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생활 속 아이디어입니다. 햇볕을 반사하는 특수 재질의 커버는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막을 뿐만 아니라 뜨거워진 차체가 주변 대기로 방출하는 복사열을 크게 줄여주어 주차장 전체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나의 차량이라는 개인 공간을 도시 열섬 저감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뛰노는 학교 운동장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교 운동장이 우레탄이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이 소재들은 낮 동안 햇빛을 흡수하여 엄청난 열을 축적하고 밤에도 그 열을 계속 내뿜습니다. 마치 거대한 열판처럼 작동하는 거죠.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이 오히려 도시 열섬의 주범이 되고 이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심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녹색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코이아처럼 크게 자라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수종이 좋습니다. 운동장을 열판에서 오아시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물 벽면이나 낮은 담장 주변에는 대나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잎이 빽빽하여 강한 햇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자연 차양막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줄기가 곱고 깔끔하여 미관상으로도 우수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벽면이라는 수직 공간을 자연 에어컨으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학교 건물 외벽 일부나 콘크리트 바닥 또는 실내 벽면에 이끼 식물을 활용한 녹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끼는 자체적으로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 증발 시 주변 온도를 낮추는 기화냉각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특별한 토양 없이도 잘 자라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숨쉬는 벽으로 활용하는 혁신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레탄 운동장 일부를 잔디나 흙으로 된 생태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해 보세요. 잔디는 우레탄보다 훨씬 적은 열을 흡수하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운동장을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작은 화단을 조성하고 계절꽃이나 허브를 심어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느끼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학로를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 곳곳에 자리한 거대한 공간들, 바로 시립 공설 운동장이나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그 주변에 넓디 넓은 주차장, 심지어 국제공항 주차장, KTX 기차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형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인조잔디로 뒤덮인 이 공간들은 평소에는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책임지지만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말 그대로 도시의 열기를 가중시키는 거대한 열 저장고가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공간들을 도시 열섬 제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는 단순한 공원을 넘어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친환경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 당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기치 아래 에너지 보존, 수자원 보호, 쓰레기 감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홈부시 베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버려진 땅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은 시드니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올림픽 유치와 동시에 시드니시는 에너지 보존, 수자원 보호,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도시 열섬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시드니시는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시드니 올림픽 파크 역시 이러한 친환경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시드니시는 이미 호주 최초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 지방정부입니다. 나아가 2008년에 설정했던 2030년까지 지역 배출량 70%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성공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친환경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 파크는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밀집했던 곳을 거대한 생태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2023년 이전부터 기존의 딱딱한 표면을 최소화하고 광활한 잔디밭과 습지 그리고 나무를 심어 도시의 허파이자 열기를 식히는 거대한 자연냉각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 주변의 인공 연목과 수변 식물들은 증발산 작용을 통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폐쇄적 공간을 모두를 위한 생태 휴식처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큰 공간도 우리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단순한 기능적 공간을 넘어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지구 사랑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이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미래에 다가올 여름을 더 시원하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러브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지인분들께 카카오톡이나 SNS로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도시 열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